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업을 진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리뷰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 배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했었어서 이게 기억이 나겠지만, 우리가 위장관, 총론, 이거 배운 지가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기억이 좀 잘 안 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데 또 실습을 나가시면서 또 경험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또 어렴풋이 또 기억이 또 들으시면 또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지금 미리 한번 쳐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들을 파악이 좀 됐기 때문에, 어디가 좀 중요하고, 어디가 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눈에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요. 약간 좀 국가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가고시는 우리가 이제 여덟 개, 여덟 개 교과목에서 이제 국가시험이라 그러죠. 국가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 1교시에 이제 성인간호학과, 이제 모성간호학을 이제 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2020년, 올해까지 이제 시험을 받고,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문제집 공개가 이제 완전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다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제 갈 텐데,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 중요 비중이 있는 데서는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문제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있어서는요, 그 이전에 기출 문제를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 문제를 싹 한번 푸는 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의고사 10번은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치셔야 돼요. 네. 모의고사 10번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치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워낙은 이제, 작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여름방학 때까지로 해서 모두 다 이제 종료가 되면서 그나마도 좀 준비할 시간들이 좀 있었고, 리뷰할 시간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어, 때문에 일단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만큼은 좀 바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비해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제 10월 달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이제 10번을 쭉 이제 치게 되는데, 하면서 모의고사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고요. 만약에 모의고사 10번을 내가 시험을 다 치고 오답 노트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졌다. 저한테 오세요. 저 정말 장을 지집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저하고 꼭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4년을 공부를 했고 국가 시험을 쳐야지만 간호사가 되세요. 간호사 시험을 페일을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호사 시험을 페일을 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4년 공부한 게 정말 어디다 쓸, 쓸데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직업을 찾아가기엔 참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간호사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국가 시험이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 하는 게 이제 졸업시험인데요. 졸업시험은 어디에서 출제되냐면 이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작년에도 졸업 시험으로 인해서 한 명이 탈락이 됐죠. 그리고 다른 학교들에서는 그나마도 작년에 좀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는데 이게 올해 만약에 이게 졸업 시험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졸업시험이 떨어졌다. 그러면 작년처럼 그렇게 이렇게 좀 대거 그렇게 탈락을 해서 일단 구제를 해주는 어떤 그런 걸 했지만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그게 시행이 될지 모르겠고 졸업시험 자체가 아예 올해부터는 아예 졸업을 안 시키겠다. 워낙은 이제 저희 규정에는 졸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졸업 시험에 난관이 또 있고,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하는 거는 이 지금 리뷰 수업이잖아요. 범위가 워낙 많고 막 이러기 있고 계속 이 시험을 퀴즈를 계속 보고 막 이런 상황에 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치면서 또 이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되면 또 시뮬레이션 수업이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제 수업을 병행해서 들어야 되고 퀴즈 시험을 쳐야 되고 막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정말 와 정말 힘들겠다 막 그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막 앉아 있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잘 이겨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자는 대로 지금 퀴즈 한번 치면서 문제집을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덮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감이 분명히 생기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습을 다녀오셔서 다시 문제집을 들치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말부터 시작하면 1월 중순에 저희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1월 달 들어가면 이거는 요때 공부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 저희가 이제 10월 말부터 하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모의고사를 치고 그죠? 모의고사를 치고 리뷰 이 이제 리뷰 수업도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모의고사 치면서 그때 지금 봤던 이 문제집을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면서 들어가야지 지금 이 문제집을 한 번도 안 푸는 상태에서 그때 문제집을 풀기 시작한다는 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심장 떨리시면서 손 떨려가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좀 이 플랜을 좀 장기 플랜을 좀 짜서요. 그러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은 2019년도에 성인간호학이 너무 어려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손을 막 벌벌 떨면서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그렇게 어려웠나. 그런데 작년 학생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기출문제 봤는데 그렇게 안 어렵던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다. 이렇게 되면 문제집이나 이런 데 문제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한번 다 봤으면 다시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이미 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시험장에 가면요, 이 문제집에서 봤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좀 생소한 아주 또 낯선 또 느낌의 또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 이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일단 잘 정리를 해서요. 1교시에 성인간호학을 무사히 넘어가시면 이제 모성간호학, 그다음에 아동간호학, 지사, 뭐 정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순조롭게 잘 끝나고 여기 이제 3시 10분 넘어가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올 때 웃으면서 딱 나오셔가지고요. 보통 이제 문제집을 다 주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날 버스 안에서 영주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다 체크를 해서 그날 내가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판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그 문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는지 한 줄씩 밀어 쓴 건 아닐지 막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다 공개됐고 내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놀기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시험 치자마자 합격한 걸 한 보통 시험 결과는 아까 내가 2주라 그랬나? 한 4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 4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 그러면 그때까지는요, 면허증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졸업 예정자로 해서 그냥 노시는 기간이거든요. 요때 그 저 아는 학생들은 뭐 바로 그날 저녁에 비행기 표 끊어서 이제 놀러 가시더라고. 그때 코로나가 가라앉아야 될 텐데. 그래서 유럽 가서 놀다가 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그때 그 기간을 상상을 하시면서 이 괴로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 때만 바짝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정말 이제 끝이 나는 거니까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잘 이겨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의 가장 큰 보람은 여러분들이 막 지금 4학년들 보면 얼굴이 불안이 깔려 있고 짜증과 막 피로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막 그러니까 저 지금도 몇 명씩 계속 오픈 날 되면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졸업생들 오면 얼굴이 이제 나이트를 하고 오고 막 일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얼굴은 좀 있지만 얼굴은 세상 편한 거예요. 예, 이제 합격했다 이거지. 자긴 간호사라 이거지. 그래서 그런 얼굴 보는 게 전 정말 낙이거든요. 예,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여러분들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병원 가도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그 기술적인 면은 좀 뭐 괜찮겠지만 속도나 머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이제 좀 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거에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는 게 저는 최소 일생일대 최소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지도를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꼭 잘 이겨내봅시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화이팅! 되셨죠? 힘내세요.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정말 촉박한 시간이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저하고 약속한 거 일단 첫 번째 야자 빼먹지 말자. 두 번째 모의고사 10번은 꼭 치자. 오답 노트 만들자. 그쵸? 요거 꼭 두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저랑 꼭 약속해줘요. 예. 자, 우리 계속 거의 99% 이상은 계속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플랜카드 밖에 걸려 있는데 저희 거의 본인이 원한 거 빼고 본인이 원해서 지방에 남는 거 빼고는 웬만한 학생들 거의 다 서울에 거의 취업 다 했어요. 대학병원에.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 취업하시고 자랑스럽게 그 병원 들어가서요. 이제 월급 타고 내년에 신규 들어가서 월급 타고 사고 싶은 백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자, 수업 진행을 할게요. 자, 소화기계인데요. 소화기계에는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문제는 여기서는 우리가 70문제 보잖아요. 소화기에서는 우리가 70문제 보잖아요. 소화기에서는 거의 한 12에서 1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에 대비 또 여기에 또 봐야 되는 용량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기계는요, 다른 호흡이나 순환이나 막 요 부분보다는 조금은 덜 힘들어요. 용량이 좀 많은 것 뿐이지. 일단 공부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좀 용량 그의 압박을 좀 벗어나면 굉장히 좀 쉬운 부분에 이제 속하는 거니까요. 문제 수도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소화기계는 반드시 탈탈 털어서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검사까지 오늘 이제 저의 목표는 이제 거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시간 빚이 좀 졌죠. 그래서 4주차에 보니까 한 29분 정도 이렇게 좀 오버가 됐고요. 지난 5주차에는 제가 9분 일찍 일단 7분 일찍 끝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빚진 거는 22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서 35분을 제가 먹었고 거기에 22분을 해서 57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업은 47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행하기 전에 제가 까먹을까봐 일단 먼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6주 차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장 간담도까지 해서 이제 7주 차까지 이제 끝을 내고 이제 8주 차에 중간고사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뒤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6월 22일 날 이제 중간고사를 요때 보게 될 텐데 중간고사 1시간, 기말고사 1시간씩 보고
2시간 남은 거는 2시간 남은 건 이제 또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8주차도 그냥 이론을 진행을 할 텐데 지금 보면 위장관과 간담도를 이제 7주차까지 하고 8주, 9주를 이제 호흡 기계를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날짜를 좀 보면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게 그때가 이제 중간 기말 시험이 있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7주, 8주, 9주차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호흡 기계까지 이제 시험을 쳤어야 됐으나 제가 여러분들 부담이 좀 될까봐 이제 호흡 기계까지는 안 하고 위장관에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장관에 간담체까지로 해서 이제 제가 문제를 냈잖아요. 50문제를. 근데 8주, 9주차에 시험을 봤어야 했던 상부 호흡기계 부분은 그 다음 주차인 6월 8일부터 10일까지 해서 수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요때 이제 시험을 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수업을 들어야 하는 9주, 10주, 11주차 수업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A반 같으면 이제 9주차. 그 다음에 B반, C반 같은 경우는 10주, 11주차 이제 수업이 있잖아요. 요때 이제 순환기인데, 요때 이제 시험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요때 이제 8일부터 14일까지는 요때 결론은 호흡기계와 순환기계 문제를 2개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문제, 30문제에서 퀴즈는 60문제를 내겠고, 우리가 30문제당 20분씩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해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차인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12, 13, 14 이 3개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때는 근골경 내분비 혈액계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30문제씩 해서 요때는 120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니야. 90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문제 수가 너무 많고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아마도 간담도가 지금 이 속도로 갔을 때는 아마 한 주 정도가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혈액계 파트는 제가 다음 여러분들 10월 달에 오게 되면요. 저기 이제 보강을 쭉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2학기에 들어야 하는 이제 뭐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중간중간에 다 이제 보강으로 이렇게 쭉 다 채워 넣을 텐데 저 보강을 그때 이제 보강이 아니라 특강으로 이렇게 채워 넣을 텐데 특강을 할 때 저희가 시간 배정이 아마 성인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정도씩 매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총론 파트 여기에서 저희가 하지 않았던 총론 파트는 진현정 교수님이 해주셨고요. 내분비랑 혈액계 파트는 여기 이화진 교수님이 해주셨고 이제 저는 이제 나머지 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봤던 거 중에 어려웠던 좀 순환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좀 해드렸는데 그때 할 때 이 혈액계 파트를 특강으로 좀 넘기시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내분비까지로 해서 좀 끝을 내볼까 이렇게 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는 이 용량을 봐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리는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혈액을 포함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공지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은 다 좀 참고가 되셨죠? 그래서 시험은 항상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해서 퀴즈 열어놓을 거고 그래서 6월 8일 날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호흡기 순환기 요 2개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15일부터 17일까지는 근골격 내분비 볼 텐데 혈액을 포함할지는 제가 6월 8일 주차에 수업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다 기록이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면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제 기말 시험을 치고, 그런 다음에 26일 날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듣고, 이제 29일부터 임상실습을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진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장계 구조와 기능 해서요, 이제, 우리가
위장계 구조화 기능 이제 여기가 이제 구강 식도부터 일단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쪽 부분에 큰 그림을 좀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림은 여기 펼쳐 놓고요. 여러분 내용은 여기 앞쪽 부분 같이 펼쳐시면서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강이니까 여기 입부터 이제 소화기는 입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입부터 시작해서 여기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여기 십이지장을 지나서 소장으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소장이 이제 이렇게 다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끝부분 소장과 이제 대장이 만나는 부분에서 여기에 어센딩 이제 상행성 결장 그다음에 횡행 결장, 하행성 결장, 시그모이드, S자 결장, 렉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식물이 요렇게 들어간 음식물이 이제 여기까지로 해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입부터 시작을 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가 있고 입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이렇게 음식 섭취가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 안쪽 구강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입안에 무슨 염증이 있다거나 막 이렇게 되면 저작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음식물을 좀 제대로 잘 부수지 못하고 그대로 삼키기 때문에 여기에 그 위장관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치아가 좀 많이 없다. 그렇게 되면 또 우물우물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저작이 잘 안 되는 거, 예,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 일단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에서 이제 타액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타액선은 혀 밑, 턱 밑, 귀 밑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제 뭐 우리가 그 뭐냐 한자로 이제 설명하면 설하선, 하악선, 이하선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해서 여기 이제 그 타액선으로 해서 일단 분비가 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타액에 분비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입을 밥 먹는데 되게 거칠거칠하겠죠. 그래서 윤활제 작용이 잘 안 되면서 되게 거칠고 입이 막 바짝 마르고 살에 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좀 덩어리를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좀 이제 그러니까 잘 섞이게 해서 일단 먹게 되는데 타액은 효소가 아밀라제가 이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분해를 해요. 그래서 밥을 오래오래 씹잖아요. 그러면 침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약간 단맛을 좀 느끼게 되는 단맛을 좀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그런 이제 그 타액, 아밀라제가 이제 여기에 입에서 이제 분비가,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연하해서 음식이 인두를 지나서 이제 식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이, 우리가 후두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딱 삼키면 여기 기관지가 앞에 있고 식도가 요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후두개가 탁 이렇게 침을 삼킬 때는 여기를 이렇게 탁 닫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뒤로 딱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음식물이 여기로 계속 넘어가서 이쪽으로 계속 흡인성 폐렴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영제를 먹으면서 이렇게 뭐 방사선 촬영 같은 걸 해가지고 혹시 흡입이 계속 연화곤란이 생기는지를 계속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이 딱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식도로 일단 넘어가게 되는데 식도는 그냥 관이에요, 관. 그쵸? 그냥 통로예요. 그래서 길이가 한 23cm에서 25c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름이 한 2.5cm 정도 되어 있고요. 6번 경추, 여기 6번 경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번 경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11번 흉추까지 해가지고 이어져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기관이 앞에 있고 식도가 요 뒤에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쪽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뭐 동전을 삼켜가지고 여기 이제 탁 동전이 걸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뻥 뚫리면서 이렇게 흡입이 막 되고 이러면서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식도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음식물들이 이쪽으로 내려가지를 못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음식물이 이제 쭉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로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에 위 가기 전에 식도에 여기가 식도는 위쪽에 상부 식도 관략근에서 식도 상부 쪽에 상부 식도 관략근 그래서 그 어퍼 에소파지알 스프링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부 쪽으로 해서 LES가 있어요. 여기 이거는 하부 식도 관략근이다 해가지고 위와 연결되는 부위로 해서요.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좀 쪼아져 있죠. 그래서 음식물을 내려가지고 얘가 꽉 쪼고 있으면 여기에 음식물들이 역류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화가 이제 막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너무 꽉 조여 있으면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을 거고 여기가 너무 느슨해 있거나 우리가 L튜브를 이렇게 꽂고 있다면 음식물이 계속 이렇게 역류가 이렇게 되면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LES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식도는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위로 일단 넘어가시면 위는 왼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만약에 위염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배꼽이 여기쯤 있잖아요. 여기에서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레프트 어퍼 쿼드런트에서 L6Q 그 다음에 여기가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에서 R6Q 그 다음에 여기가 RLQ 그 다음에 여기가 로어 레프트 로어 쿼드런트라고 해서 LLQ 이렇게 나눠서 복부를 이제 기록을 할 때 요 4등분으로 좀 나눠서 가요. 그러면 위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 왼쪽 위쪽 부분에 아프겠죠. 그래서 LUQ 페인이 일단 오게 되고요. 간 쪽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담낭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되면 RUQ 쪽으로 페인 있죠. 맹장은 어디 있어요? 맹장은 오른쪽 아래쪽 부분에 여기쯤 있죠. 여기에 소장과 대장에 만나는 부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충수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 이제 맹장염 우리가 급성충수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통증이 있다 이렇게 되면 RLQ 그러면 LLQ는 통증이 없나요?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가 막 오잖아요. 환자분 어디가 손끝으로 배가 가장 아픈 곳을 눌러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왼쪽을 딱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젊은 여성인 경우에 왼쪽을 딱 가리키면 거의 99 똥배입니다. 똥배. 예, 여기서 변을 제대로 못 보고 가스가 많이 차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보통 관장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여기 LLQ 요쪽 장 쪽 말고요. 요 아래쪽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조금 아래쪽으로 이제 퓨빅 쪽 거의 내려오면 거의 난소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어쨌든 지금 우린 소화기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해서 RLQ 그다음에 RUQ LUQ, LLQ로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보시면서 이제 그 장기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는 LUQ 우리 책에 보시면 LUQ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용적은 한 1500cc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위가 조그만한 사람도 있고 위가 되게 큰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자, 위는 위쪽 부분이 분문부, 아래쪽 부분이 유문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분유라고 외웠어요. 분유. 그래서 분문부, 유문부가 있고요. 여기에 보통 그 아기들 같은 경우에 유문부의 그쪽으로 유문부에 스트릭처가 이렇게 와 있으면 계속 아기가 우유를 토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동에서는 그렇게 배우셨던 때가 여기 이제 유문부 폐색 이런 것들 이제 배우셨을 텐데 거기가 요 아래쪽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저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위체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벽은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장막, 그 다음에 근육층, 그 다음에 점막 조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 자체는요, 얘는 그냥 활동만 이렇게 하는 거라 안쪽에 점막을 하고 그 다음이 거의 근육이잖아요. 여기가 근육이잖아요. 얘도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소화액이 여기에 막 배출이 되면서 그 단백질의 그 분해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위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위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쪽으로 뮤신이라는 점액을 이제 분비를 해서요. 위에 이렇게 코팅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코팅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뭐 위산이 과다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그 점막이 이제 벗겨지게 되면 여기를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 여기가 천공이 생기면서 뻥 이렇게 뚫리게 되면 위산이 막 분비가 되면서 요 안쪽으로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여기에 그 다른 조직들도 그러니까 다 근육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염증과 막 소화액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좀 이제 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그림 밑에 보시면 이제 분비샘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점액 분비를 하고 있다. 주세포에서는 점액과 펩시노겐이 분비가 되는데 펩시노겐 같은 경우에는 위 내에서 염산이 있잖아요.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단백질 소화를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벽세포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벽세포에서 비타민 B12 흡수에 필수적인 내인자가 여기에서 생성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 B12가 이렇게 그 흡수가 돼야지 되는데 일단 비타민 B12가 이제 음식에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먹었으면 흡수가 돼야 돼요.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적혈구 생성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혈액계 파트에서 일단 배우셨겠지만 이 그 악성 빈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악성 빈혈을 이제 막 그 하는 검사가 우리가 이제 그 슐링 테스트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래서 이 악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내인자 필수 이게 비타민 B12의 흡수에 흡수에 필수적인 내인자를 여기에서 생산을 하는데 만약에 위 수술을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만성 위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쪽으로 위가 스트릭처가 좀 심하게 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아무래도 내인자 생성이 잘 되지 않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악성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위 절제를 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계속 그 비타민 B12를 주사를 이제 계속 맞으셔야 되는데요. 이건 먹는 약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평생 거의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살아있는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계속 비타민 B12를 엉덩이 주사로 계속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는 벽세포에서 비타민 B12를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기능 보시면 음식물을 이제 저장하고 위액과 이제 혼합을 이제 음식물을 이제 계속 위액과 혼합을 시켜가지고 계속 소화 활동을 계속 시키면서 우리가 토했을 때 나오는 그 상태가 이렇게 죽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일단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 분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아밀라제가 산에 의해서 불활성화 될 때까지 이제 탄수화물 소화가 이제 계속 되는 것인데 지방 소화는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내려와서 위에까지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단백질은 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되는데 지방 소화는 췌장에서 담즙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췌장액과 이제 담즙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그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서 그때부터 지방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 소화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그 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포도당 일부 약물은 이제 위에서 이제 흡수가 일단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딴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먹었을 때 아직 소화가 좀 잘 안 되는데 술이 먼저 확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건 이제 알코올이 먼저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고. 자, 신경지배는 소화기계니까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으면 위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억제되죠.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받으면 위 운동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소화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딴 기능들은 좀 그 생명에 직결적이지 않은 거는 조금 이제 가라앉혔다가 나중에 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좀 풀리면 이제 위장관 운동이 시작을 하는데,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거나 어,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화상을 입었다거나 심한 화상을 입었다거나 어떤 뭐 그런 수술을 받았다거나 막 이럴 때는 어 이럴 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교감 신경이 작동을 하면서 쭉 이제 가라앉히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소화가 막 계속 안 되고요. 그래서 L튜브를 중환자실 환자들은 L튜브를 꼽아서 이제 계속 이제 그 SFD 같은 걸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 죽같이 생긴 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코출을 통해서 일단 넣어주게 되는데 소화가 안 돼서 그대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 먹을 때, 아파서 약 먹을 때 거의 대부분 소화제를 좀 넣어주고 막 이러죠.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위액은요, 하루에 1,500에서 3,000cc 정도 일단 분비가 되고 있고, 강산이에요. pH 1에서 2 정도 돼서요, 웬만한 음식을 이제 먹어가지고, 우리가 김밥을 먹으면 엄청나게 이제 1시간만 지나도 막 균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웬만한 음식 먹으면 별로 탈이 좀 잘 안 나죠. 왜냐면 위에 들어가서 이제 살균 이런 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토했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따끔따끔한 거를, 빈속에 토했을 때 이렇게 따끔따끔한 거를 위액이 닿으면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위액 분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제 위팩만이라든지 단백질 성분, 미주신경 활동, 아세틸콜린이라든지 히스타민이라든지 가스트린에 의한 자극,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위액 분비를 이제 억제하는 요인은 이제 뭐 미주신경 자극 억제가 이제 됐다든지, 어, 이제 그 음식물의 삼투질의 농도가 증가되거나 지방 물질이 좀 많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혈액 순환의 변화,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 뭐 이런 것들이 좀 오게 이런 된다면 이제 위액 분비가 좀 덜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 운동은 자율신경계와 위장관 호르몬의 이제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크게 이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장을 보시면, 소장은 위의 유문과 연관된 이제 그 관상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긴 이제 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십이지장, 공장, 회장, 회맥, 판막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자, 십이지장은 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장까지 가는 25cm 정도의 일단 기관이고요. 십이지장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환자를 밥을 먹고 나잖아요. 지난번에 아동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우유를 먹고 나면 어느 쪽으로 눕혀놓나요? 이렇게 나오죠. 아기를 어느 쪽으로 눕혀놔요? 오른쪽으로 눕혀놓죠. 왜냐면 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십이지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넘기려면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이쪽으로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힌다가 답이 없고요. 환자들 밥 먹고 나잖아요. 중환자실에 환자 밥 먹을 때 보통 포지션 위치는 오른쪽으로 해놓는 게 좀 소화에 좀 더 내려가는데 좀 도움이 더 되시는 게, 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C자 모양으로 일단 되어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오디 관략근이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췌장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에 간으로 오는 간담관, 그 다음에 여기가 간담관이 이제 여기가 총담관, 여기에서 췌장에서 오는 거가 만나서 이쪽으로 이제 두 개의 길이 만나서 이쪽으로 이제 소화액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위 내시경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위만 보는 게 이제 GFS. 그래서 가스트로 파이브로스코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위만 보고 가는 게 GFS라면 이쪽으로 더 깊게 넣어서요. 여기에 이제 여기 오디 관략근을 지나서 요 안쪽까지 이렇게 보는 게 요게 ERCP. 요 두 개로 일단 나눠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입 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ERCP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GFS는 거의 들어가서 일단 검진을 거의 목적으로 하고 오잖아요. 근데 ERC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끼어 있는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하고 나올 수가 있는 이제 치료목적과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더 추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제가 또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검사 파트 가서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2지장을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오디 관략근이 있는데요. 여기에 별표로 500만 개하고 보셔야 되는 게 책에 나와 있죠. 여기에 그 몰피는 오디 관략근에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간담도 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왔는데 여기 저기 주치의가 그 환자가 되게 아파해요. 그랬더니 진통제를 그러면 몰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처방이 제대로 났는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답이었죠. 많이 보셨죠? 문제집에서 계속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증 관리는 이제 데메롤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회장, 회맥 이제 공장으로 넘어갈 텐데 공장은 소장의 중간 부위로 약 한 2.5m 정도로 되어 있다고요. 회장은 소장의 마지막 부위면서 약 3.6m 정도 된다. 그래서 회장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우리가 그 요로 만들어줄 때 회장 이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장이 여기 회장이에요. 그래서 약 3.6m 정도 돼서 이거를 합하면 얼추한 소장은 한 6m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맹판맥은 이제 결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소장도 외층, 근육층, 점막하층, 점막층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소장에서는 이제 그 육모가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서 소화돼서 위에서부터 넘어온 게 여기 12지장을 거치면서 위액을 또 막 췌장액과 뭐 담즙액을 다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은 다 받아서 이제 다 섞어가지고 췌장으로 넘겨주면 췌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영양분 흡수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면서 주로 공장에서 이제 흡수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또 위에 기능 보시면 하루에 약 한 3000cc 정도의 장액이 이제 분비가 좀 되면서 약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폐하 8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약 알칼리성이냐면 위에서 분비된 위액이 거의 한 1에서 2% 정도로 강산을 띠고 있었죠. 음식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장 쪽으로 넘어가면 손상이 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액과 섞이면서 그래도 중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약 알칼리성을 좀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음식물을 이제 소화를 이제 된 거를 이제 흡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수용성 물질은 모세혈관에서 흡수를 하고 지용성 물질은 이제 암죽관, 유미관에서 이제 흡수를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비타민 B12 있죠? 내인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내인자는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벽세포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B12 흡수를 위한 내인자는 나중에 비타민 B12가 이제 만들어진 그 내인자와 합해져서 어디에서 흡수가 되냐면 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렇죠? 빨간표 해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회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뭔가 수술을 했다거나 만약에 무슨 문제가 이제 뭐 그 장 쪽으로 문제가 좀 심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을 이제 다 뭐
잘라주는 그런 장절제술, 뭐 회장 위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흡수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슐링 테스트 할 때는 이걸로 이제 비교 분석을 이제 해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비타민 B12가 내인자와 결합해서 흡수가 되는 거는 어디다? 회장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장액 분비는 그래서 십이지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에서 세크레틴이 있고요. 콜레시스토키닌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소화 요소로는 트립신, 그리고 다당류를 여기 그, 트립신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좀 헷갈렸어요. 트립신 을 활성화시키는 그 엔테로키나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화 효소, 그리고 말타제, 그다음에 락타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당류를 단당류로 분해시키고요. 뉴클레아제 이거는 핵산을 이제 가수분해시키는 이제 효소가 여기에서 소장에서 이제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신경지배는 아까 위하고 똑같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받으면 장의 긴장력과 운동력이 더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장내균상은 소장의 정상균은요, 주로 금람 양성 유산 강균에서 락토바실라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쇄장균은 스트랩토코크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포도상구균, 이콜라이, 칸디다 알비칸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같이 우리 몸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균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대장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어떤 약을 먹거나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안쪽에 균교대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소화의 흡수가 좀 제대로 안 되고 뭐 설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으로 보시면, 대장은 회맥 판막부터 해가지고 항문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길이는 약 1.5에서 1.8m 정도로 되어 있고 지름은 약 5cm 정도로 되어 있다. 맹장, 그래서 충수돌기 요 부분은 이제 여기 이렇게 맹장이 여기 끝부분 이렇게 있으면 충수돌기가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염증이 생기는 게 급성 충수돌기염, 우리가 얘기하는 맹장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결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느 쪽으로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 이제 콜로스토미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쪽 만들어진 게 이쪽 부분으로 올수록 변이 정상변에 가깝겠죠. 근데 이쪽으로 거꾸로 역행해서 일단 여기 갈수록 변이 묽어지는, 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대장에서의 기능은 이제 수분, 요소, 전해질 흡수를 이제 다 시키게 되고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의 이제 합성을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변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대장에 이제 있게 되면 이제 돌덩이가 되면서 이제 피시스, 이제 피칼 임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내 균상으로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고요. 가스가 생성이 되고 영양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때 비타민 K, 티아민, 일부 비타민 B군, 엽산, 비오틴, 니코틴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에 이제 간담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